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에게 추수감사절인 오늘 함께 모이라고 권했습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추수감사절 메시지로 신중함과 희망을 동시에 말했습니다. 대통령 스타일의 연설이었습니다. 할러데이 시즌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업종은 여행 관련이고 큰 수익을 얻고 있는 업종은 온라인 그로서리 쇼핑 업계입니다. 와이오밍 주지사와 미국 국제개발국장도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제개발국장은 최근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온두라스를 다음 주에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방문 일정은 취소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안전과 종교 자유 두 가지 사이에서 종교 자유를 지지한 임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회 모임을 제한한 뉴욕의 규제를 철회하라는 판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 증언하지 않은 채 연방수사국 등에 거짓 증언을 한 혐의가 인정된 뒤 기소됐던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사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의 정점인 이번 사면이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역풍이 될 수 있다고 예상하는 법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에게 인수인계와 비밀정보 브리핑하는 것에 동의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는 펜실베니아주 공화당 모임에 전화를 걸어 이번 선거에서 자신이 큰 표 차이로 바이든 당선자를 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친 트럼프 그룹이 기부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힌다면서 기부를 받더니 빈 약속이었다는 소송입니다. 아르헨티나와 세계의 가장 훌륭한 선수였던 축복받은 그러나 개인적인 불행한 인생도 많이 겪은 디에고 마라도니의 인생을 모두 말하는 아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 많이 매년 추수감사절을 제가 오늘의 미국을 방송하면서 몇 번이나 여러분들과 함께 맞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저도 미국에 이민 오신 지 오래되신 분이나 아니면 최근에 이민 오신 분이나 이 같은 추수감사절은 처음이실 겁니다. 추수감사절 아침부터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와이오밍의 주지사도 양성 판정을 받았고 증상이 약하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추수감사절 지내고 나서 일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USAID라는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가 디벨롭먼트 자가 들어가고 인터내셔널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미국에서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기구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독립돼 있고요. 물론 국가에 소속됐지만요. 보통 독립적이기 때문에 국무부와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국제개발국의 국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장 대행입니다. 존 바사라는 대행인데 바르사 정확하게 발음하자면요. 존 바르사라는 대행인데 이분이 평소에 마스크 전혀 쓰지 않았고요. 사무실에서도 그것으로 유명했었던 사람인데 결국은 바이러스에 걸려서 본인은 증상이 조금 있다고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국제개발국이라는 곳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를 어떤 위험에 처해 있었을 때 이미 끝나고 나서 허리케인, 강풍 이런 피해를 받았을 때 미국이 좀 잘 사는 나라니까 돕는 그런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두라스가 최근에 허리케인을 맞았잖아요. 그것을 돕기 위해서 다음 주에 온두라스로 가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못 갔죠. 본인만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조금 아프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연쇄 사슬 고리를 맺고 많은 훌륭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앗아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질병통제국이 계속 좀 웬만하면 집에 계세요 하지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각 가정마다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우리 부모님을, 할머니, 할아버지를, 친구를 방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에서 30% 정도 사람들이 질병통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추수감사절에 관한 권고를 무시할 수밖에 없어서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게 뭐 아직도 가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만 계실 테고요. 합니다.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웬만하면 이 교통안전국 같은 데서도 꼭 가족을 만나시러 자동차로 비행기로 다른 곳을 가셔야지 된다면 가시기 전에 테스트는 한번 받으세요. 이제 그것도 다 시간이 조금 지나기는 했지만요. 그런 것을 강조를 하고 실제로 LA 국제공항이라든가 다른 공항에서 테스트를 해주기도 합니다. 월요일보다는 일요일이 오히려 사람들이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을 내가 피해야지 되겠어 하면서 비행기 타셨던 분들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조금 줄었다가 어제, 오늘 이제 비행기 타시거나 아니면 자동차에 딱 지금 올라타서 라디오를 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일요일에 또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바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때, 그리고 무슨 할러데이 하면은 항상 대통령이 할러데이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오늘도 백악관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긴 길이에 주로 이제 추수감사절 선언문이라고 하죠. 그 선언문이 발표됐는데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추수감사절이니까 집이나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감사 기도를 올려라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많은 우리가 받은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교회에 모여서, 집에 모여서 드려라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추수감사절 선언문이었고요. 백악관에 들어가 보시면 이 선언문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백악관의 보건 관계자들도 웬만하면 모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조 바이든 그 대통령 당선자는 글쎄요, 조금 믹스드된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중함, 그리고 희망, 이런 것을 동시에 말했는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 전쟁하고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했었는데요. 이 전쟁을 하는 기간이지만 지치면은 안 된다.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된다.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터널이 보이잖아요. 이 터널이 보인다는 것은 백신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짜 희망이다. 손에 잡히는 희망이다. 우리가 할 수 있고 바이러스를 이길 것이고, 미국은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며 지지 않을 것이며 다시 일상을 찾을 것입니다. 이게 바이든 당선자의 얘기입니다. 네, 이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이 부분을 단추가 여러 개인데 똑같아서 색깔이요. 조 바이든. There's real hope, tangible hope. tangible hope라고 하죠. 손에 만져지는 희망. Don't let yourself surrender to the fatigue, which I understand it is real fatigue. I know we can and we will beat this virus. America's not going to lose this war. We'll get our lives back. Life is going to return to normal, I promise you. This will happen. This will not last forever. So yes, it's been a really hard year, particularly hard for over 250,000 people and their families. 네, 이 분명히 이기는 전쟁이고 그런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25만 명 이상 숨진 분들의 가족들은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 희망이 있으니까 좀 잘 견뎌보십시다 하는 얘기가 조 바이든 당선자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절 오늘이요, 한 문화평론가가 쓴 글을 좀 여러분들께 발췌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바 렌즈라고요. 아주 많은 매체의 문화 평론을 쓰는 평론가입니다. 땡스기빙 데이에 대해서 썼는데요. 오늘은 더 위크에 썼습니다. 땡스기빙 데이는
가족과 모이는 것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오랜 그 전통 현대에 와서는 잡혀져 있는데 원래는 감사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었고 근거지도 없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또 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고 추수를 해서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숨지고 했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옥수수라도 우리가 감자라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추수감사절 사진과 그림에서 많이 보신 그런 것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에 대한 생명에 대한 감사, gracias a la vida 잖아요. 그런 감사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요. 최고의 땡스기빙 데이 선언은 항상 이 나라가 도전이었을 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지 워싱턴 1789년 오리지널 그 선언문을 보면은 1789년 하면은 미국이 유아기 때였을 때잖아요. 그때는 땡스기빙 데이 그 조지 워싱턴의 선언문에서 나라의 그 안전과 행복, 나라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하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평화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런 게 선언문이었고요. 조금 뒤에 가면은 1863년도니까 아브라함 링컨의 그 선언, 그때는 남북전쟁 당시였잖아요.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때도 우리가 잊고 있는 많은 그 감사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감사함에 대한 감사 선언문에서 그런 것이 강조됐다고 알려주고 있고요. 1918년도 위드로 윌슨 1918년도에는 역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스페니쉬 독감이 있었던 때잖아요. 그런데 우드로 윌슨은 그 스페니쉬 독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그리고 원래 스페니쉬 독감이 미국의 어떤 그 한 주에서 군인이 유럽에 가서 1차 대전 때 그때 옮긴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전쟁이 끝나는 것을 감사하는, 감사라는 거죠. Thanksgiving. 그리고 또 이 평화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 하면서 감사하는, 이게 이제 1918년도 우드로 윌슨의 땡스기빙 데이 선언문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가장 감사할 것이 없는 것도 같은 2020년 땡스기빙 데이. 우리는 사실은 감사할 것이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있다. 분명히 잃은 것도 많지만 좀 전에 그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머니 아버님을 잃으신 한국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가족의 생일 파티를 함께 하지 못했던, 할머니의 할머니와 허그하지 못한 것, 할머니 냄새 좋아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신 할머님들도 계실 때고요. 그러나 이 마스크 시대에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들이 너무 많다.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작은 땡스기빙 데이 디너만이라도 혼자 드시는 것이던 늘 함께 살고 있던 분들과 이번에는 좀 간소하지 않겠어요? 해서 그런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일을 해준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일하시는 분들, 간호사분들, 그 밖에 많잖아요. 이런 땡스기빙 데이는 처음 맞았고 앞으로도 2020년에 땡스기빙 데이는 똑같은 형태로는 맞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평론가 지니 랭지 씨의 땡스기빙 데이 때에 우리에게 해준 얘기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고마워해야 될 일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로 힘들었는데 돈을 꿔줬다든가 친구가 그 힘들게 꾼 돈을 갚았는데 또다시 힘들어지니까 그 친구가 나 이 돈 아직 안 썼어 하면서 다시 알고는 빌려준다던가, 아니면 너무너무 많잖아요. 뭔가를 내가 잃어버렸었던 것을 찾아준 사람들이라든가 생각해 보시면 너무 많으실 겁니다. 저야 당연히 1년 12달 오늘의 미국을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너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늘의 미국 또 라디오 서울 방송을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도 지금까지 후원해 주셨다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후원을 해 주시 못하시는 그런 분들, 다시 후원을 해 주시는 모든 분들, 그런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해피 땡스기빙 데이. 잠시 뒤에는 또 정치로 돌아와야죠. 어쩌겠어요. 그런 그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면서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해피 땡스기빙 데이. 조금은 놀라셨어요? 조금은 쓸쓸하기도 하고, 오늘 저희 오피스도 상당히 쓸쓸한 편인데 쓸쓸해서 조용할 줄 알았더니 쾅 하는 소음이 들리네요. 어제 그 대통령이 땡스기빙 데이 칠면조 2마리도 사면을 하고, 그리고 사람도 사면을 해서 사실은 이게 빅 뉴스였었죠. 마이클 플린이라는 국가안보보좌관 한 달도 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사면을 했는데, 조금 설명을 그냥 간단하게 좀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훌륭한 그 장군, 그 마이클 T. 그 플린을 내가 full 사면합니다. 축하합니다. His wonderful family 하면서 이제 fantastic한 Thanksgiving Day를 보내세요 했는데, 이 마이클 플린이 누구였냐면 아주 오랜 동안 육군의 그 스파이국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가 너무 극단적인 것도 있었고, 직원들이 따르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뭐 해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군을 떠난 뒤에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러시아와 터키에 어떠한 그 컨설팅을 해서 돈을 많이 받았고, 또 2015년도에는 러시아의 국영 TV, 말하자면 무슨 뭐 그 조선인민공화국의 무슨 신문, 노동신문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그 러시아의 RT, 러시아 투데이 그 TV가 이 사람을 초대를 해서 돈을 많이 주고 어떤 그 모임을 만들어서 그 모임에서 마이클 플린이 바로 그 블라디미르 푸틴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러시아 1, 터키 1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뭐 루돌프 줄리아니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로비스트로 등록도 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그 좀 검은 색깔이 들어가는 그런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게 이제 2015년도였어요. 그 블라디미르 푸틴과 같이 앉아서 뭐 만찬도 하고 있었을 때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전 행정부에 대해서 뭐 해고도 되고 하니까 악감정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는 전당대회 때 유명해졌죠. 힐러리 클린턴을 감옥에 가둬야지 된다. 미국에서 이제 군 생활을 했었던 사람이요. 해서 그러한 일로 국가안보보좌관에 발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일하기 전에 러시아의 대사를 만났고, 그 당시에 왜 중요하냐면 이 사건은 그때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가 크림반도 점령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세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을 곱지 않게 보던 때죠.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해서 그 땅을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재를 했죠. 경제 제재를 했는데, 이 마이클 플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내정은 됐지만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러시아의 대사를 만나서 우리가 이제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그 제재 같은 거 다 풀어줄게. 이러한 그 뒤로 미략 같은 거래 같은 것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국가에 행정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인수인계 과정이지만 분명히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1월 20일 이후고요. 그런데 이 마이클 플린이라는 사람이 그 인수 기간 동안에 블라디미르 푸틴의 뭐 이 대사를 미국에서 만나서 우리 다 뭐 제재도 풀어주고 할 테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만나지도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연방수사국에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본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을 2번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기소된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기소된 사람이 뭐 6명 이상이 되는데 6명, 7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클 플린만이
직접적으로 러시아 사건으로 기소가 된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뭐 폴 매나포트 선거대책본부장 이런 사람들도 기소가 됐지만 러시아와 연관은 있지만 다른 이제 케이스로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소가 됐는데 기소가 되고 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연방 수사국에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막 있고 뭐가 불거지니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 절대로 그 러시아 대사 만나지도 않았고 그런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친 거죠. 그래서 마이크 펜스도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나중에 대통령이 다시 좋아하면서 또다시 또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 그게 이제 2016년 말부터 2017년까지 쭉 오다가 이 사람이 선고 공판이 늦춰졌습니다. 왜냐하면 딱 기소가 되고 나니까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에 협조를 한 거예요. 수사에 협조를 하면서 선고 공판이 점점 이제 미뤄지는 거죠. 말하자면 플리바겐 같은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고 공판이 미뤄지고 있다가 이 연방 법무장관이 제프 세션스에서 윌리엄 바로 바뀌죠. 제프 세션스 역시 러시아 대사 마이클 플린이 만났던 러시아 대사를 만나고는 나 안 만났다라고 거짓말을 쳤어요. 그리고 그때는 법무장관이 아니었고 법무장관이 되기 직전인 상원 의원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만났다라고 시인하면서 상원 의원으로서 만났다 했으니까 나도 이 러시아 이 조사에 대해서는 빠지겠다 하고 이 법무장관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마이클 플린은 기소되고 이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의 수사에 협조를 하는 것으로 선고 공판은 늦게 끌어갔는데 그 수사받는 과정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가 무슨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도 러시아 사람들을 만났고 트럼프 타워에서 뭐 사위도 만났고 트럼프 타워에서 그런데 이게 결국은 그 끝이 가면은 트럼프 대통령까지 닿은 것인가? 2016년도 불법 선거와 연관돼서 거기까지는 끝내 마이클 플린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는 법무장관이 윌리엄 바로 바뀌어버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제프 세션스라는 사람을 러시아 거기 좀 개입해서 빨리 수습하지 뭐야 하면서 해고하고 윌리엄 바가 들어갔죠. 윌리엄 바라는 법무장관이 들어가면서 마이클 플린이 마음을 바꿔서 나 그때 거짓이라고 내가 그 거짓 증언했었던 거 유죄라고 인정했었던 거 지금 번복할래 하고 번복을 하고 연방 법무부에서 도와줘서 그 케이스를 연방 법무부가 기각을 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을 사면, 풀 사면이라고 표현을 했죠. 풀 사면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실은 역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서는 이 사람이 뭐 협박을 받아서 유죄를 인정을 했다. 누가 유죄를 인정했는데 협박을 받아서 유죄를 인정했으면 그 협박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야죠. 그리고 유죄가 아니고 깨끗하게 돼야지 왜 대통령의 특권인 사면으로 풀어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 사면을 받은 것은 대통령과 이 사람 두 사람에게 다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다는 그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은 마이클 플린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없어지는 겁니다. 수정헌법 5조 당신은 딱 체포되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이거 있잖아요. 그것을 더 이상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묵비권을 마이클 플린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본인에게도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나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마이클 플린이 앞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버드 법대의 로렌스 트라이브 교수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사면된 많은 사람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할 때는 본인에 대해서 증언 안 한 사람만 사면을 하거든요. 증언한 사람은 절대로 사면 안 하죠. 마이클 코엔 변호사 같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사면된 사람, 사면 비슷한 것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은 묵비권 행사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재수사에 들어갈 경우 또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에서 내려오면 기소당하고 여러 가지 다시 쭉 뭐 돈부터 민사소송부터 수사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마이클 플린도 트럼프 대통령도 나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면 받기 전에 이 마이클 플린이 트위터에도 꼭 장군 플린이라고 써요, 본인을. 그 제너럴 플린이 뭐라고 썼냐면 그 예레미야 1장 19절을 딱 그 문구는 써놓지 않고 딱 예레미야 1장 19절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나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구원할 것임이라. 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그것을 딱 해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부당한 사면이라고 하고 공화당은 정말 잘했다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이 사면 케이스가 트럼프 대통령 4년의 정점인 겁니다. 그리고 사면이 끝이 아니라 마이클 플린이 지금부터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마이클 폴 매나포트 선거대책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있자 공화당에서 어떤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도 다 사면해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본인이 본인을 사면하는 것보다는 자리를 뭐 부통령에게 물려주고 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지 될 것 같고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펜실베니아에서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 청문회는 공화당이 주최한 청문회입니다. 해서 공화당이 주최했지만 민주당이 이것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펜실베니아 의회에서는 하지 못했고요. 게티스버그에서 했습니다. 해서 이제 여기에 많은 뭐 대통령의 변호팀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참석을 했는데 한마디로 펜실베니아 주에서도 이제 20표가 그 바이든 당선자에게 갔고요. 이게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주장을 하면서 싸워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 대통령이 갈까 말까 하다가 사람들이 그거 가시면 안 됩니다 해서 안 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신에 전화로 했어요. 전화 모양새가 대통령의 그 법률 자문인 그 지나 앨리스의 휴대폰으로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그 휴대폰의 스피커폰으로 그 자리에 모인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길게는 안 했습니다. 10분 미만이던데 한마디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내가 이겼다. 내가 바이든을 이겼다. 그것도 아주 큰 표 차이로 이겼다. 민주당이 선거를 도둑질했다. 야당이. 이런 그 주장을 한 것이었고 증거가 있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 증거를 제대로 들을 판사가 필요하다. 이제 판결 나온 그 판사들이 다 그 부정한 판결을 했다는 쪽으로 가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인수인계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고 코로나 바이러스나 기타 다른 인수팀의 인수가 이미 시작이 됐고 어제부터는 현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가 똑같이 그 비밀 정보를 브리핑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이 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정 아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는 또 이제 내가 이겼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계속 모으고 있는데요. 그 돈이 꼭 법률 비용에만 써야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 더 힐이 보도를 한 것 보니까 소송이 시작이 되는데 더 힐도 블룸버그가 사실은 더 자세한 내용인 것 같아요. 많이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던데 프레드 애슐먼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 텍사스의 큰 부자신 것 같아요. 뭐 벤처 회사를 설립하신 분인데 이분이 휴스턴에 본사가 있는 True the Vote라는 곳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입니다. 고소를 했답니다. 왜 고소를 했냐면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첫날 밤에는 저는 여러분들께 그렇게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개표가 뭐 40%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격전지에서 모른다고 했는데 그때 이미 트럼프 대통령 승리다라고 선언을 했었던 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11월 4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밤새 개표를 했으니까 그게 또 다 격전지에서 뒤집혔어요. 뒤집히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선거 당일에 그 개표하는 것은 전부 현장 투표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많았고 현장 투표를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고 민주당은 우편 투표를 해라 안전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했으니까 그 뒤에는 이제 뭐 우편 투표나 부재자 투표는 그 다음이고요. 개표를 하니까 이게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부정 투표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도 얘기를 했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죠. 해서 휴스턴에 그 본사가 있는 True the Vote INC도 돈을 모았는데 지금 말씀드린 프레드 애셜맨이라는 분이 250만 달러나 되는 큰 돈을 기부를 한 겁니다. 11월 5일에 선거 끝나고 이틀 지나서 200만 달러를 기부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한 주일 뒤에 또 50만 달러를 기부를 했습니다.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이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250만 달러를 기부를 하면서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그냥 쓰진 않잖아요. 약속을 받았죠. 정규적으로 이 내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나에게 브리핑을 해달라. 업데이트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11월 오늘 며칠이죠? 추수감사절이라는 건 알겠는데 모르겠어요. 26일인가요? 27일인가요? 아무튼 해서 20 며칠 오는 동안에 20일 정도 오는 동안에 애매한 답변만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도 이 트럼프 대통령도 증거가 있다고 하지만 법원에는 증거를 제출을 하지 못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한두 명의 내부 고발자가 이랬다더라. 그것도 또 나중에 보고 나면은 그 내부 고발자의 내용이 틀리고 한두 가지 틀리는 것은 드문드문 있기는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완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해서 이 벤처 기업가가 애매한 답변만 듣고 공허한 약속에 내가 250만 달러를 냈다. empty promise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했더니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고소를 취하해주면 100만 달러는 돌려줄게. 150만 달러는 우리가 썼어.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케이스가 하나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법률 비용 된다고 직접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부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에 간접적으로 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또 다 법률 비용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크레딧 카드에 잔잔하게 써 있는 것처럼 글씨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이 법률 비용이 아니라 내가 바이든에게 이겼다 해서 다시 뒤집는다는 비용이 아니라 캠페인할 때 빚진 것 갚는 것으로 쓸 수도 있다는 것에 여러분이 다 서명을 하시고 돈을 기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는 중요한 내용을 전해드리겠는데 이 내용은 그 미국의 연방 그 대법원의 성향이 대법관이 바뀌고 나서 처음 보여주는 변화이기도 하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연방 그 대법원의 임시 판결입니다. 뭐 임시 명령이라고 말씀드려도 되고요. 앤드류 쿠모 주지사가 뭐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굉장히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뭐 카톨릭 교회나 아니면 유대교 그 사원에서 25명 이상은 모이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5대 4로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그 판결문 나온 것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같은 연방 그 대법원의 임시 판결은 뉴욕의 그 앤드류 쿠모 주지사뿐만이 아니라 뉴욕의 보건당국이 얘기하는 것과도 다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라 네바다주에서도 6월달 그리고 5월달에 똑같은 그런 그 교회에서 어떠한 그 제한, 인원 제한 같은 것을 주지사가 발동했을 때 연방 대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보도를 그 당시에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서 그런데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 다 똑같아요. 그때와 지금 하나 달라진 것이 에이미 코니 베럿이라는 연방 대법관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에이미 코니 베렛이 들어가게 된 그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이 숨졌다는 것.
그것 하나만 다른 거죠. 그 당시에는 루스 베이더 기인스버그 연방 대법관이 이 내용을 판결을 했고 지금은 에미 코니 베럿이 판결을 한 겁니다. 5대 4니까 세 사람이 지금 진보니까 한 사람이 더 들어갔잖아요. 존 로버츠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5대 4인데 그때의 5대 4는 이 주지사가 맞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맞다라고 했고 이번에는 주지사가 맞은 게 아니다. 이것을 소송을 한 원고가 맞다. 모일 수 있다. 교회나 아니면 사원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또 차이는 있어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지금 뉴욕주는 25명 이상 모이면 안 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100명 또는 400명 미만의 교회의 25%만 원래의 그 인원, 그 최고 인원의 25%이거나 100명으로 제한을 했었고 네바다는 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뉴욕이 조금 더 이번에 가파르긴 했어요. 25명으로 했는데 지금 그게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같은 것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게 임시라고 말씀드린 것은 12월 달에 이제 그 항소법원에서 뭔가를 또 결정을 내려야지 되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쭉 그 하급법원에서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연방 대법원에 가고 또 어떤 경우는 연방 대법원도 그 전에 뭐 항소법원으로 뭐 다시 내려보낸다던가 항소법원도 또 내려보낸다던가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12월 달에 항소법원에서 또 다른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것을 멈춰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트윗을 하나를 탁 했네요. 테스트를 17만 3천 명 정도가 했더니 6,263명이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럼 전체의 3.62%라는 거예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하루에 sadly 하면서 41명이 숨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 바이러스 굉장히 조심을 해야지 되고요. 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너도 있고 루저도 있습니다. 이 사업적인 면에서 보자면요. 온라인 그로서리 스토어는 지금 그 10월 달과 비교를 할 때 560% 주문이 늘어났답니다. 땡스기빙 데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스몰 터키, 큰 것보다는 조금 모이니까 작은 터키가 뭐 8파운드에서 한 16파운드 정도 된 16파운드면은 무거운데요.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는 이커머스가 당연히 승리를 하고요. 식당 가운데서는 타이 푸드를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글쎄요. 커리가 들어가서 그런가요? 스몰 비즈니스는 루저죠. 지금 60% 정도 문 닫았고 레저, 호텔업도 힘들어요. 아주 힘듭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식당, 호텔, 그리고 이제 관광 놀이공원 같은데 65% 문 닫았고 뉴올리언스는 72%, 워싱턴 DC 55%, 샌앤토니오 60%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 이번 주말에 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74%인데 몰에 가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고요. 비행기로 여행하는 사람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8%가 줄어들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여러분들 그 뉴스 들으시고 디에고 마라도나가 60세밖에 안 됐어요. 심장마비로 숨졌는데 깜짝 놀라셨죠. 정말로 그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해피하게 해줬지만 60세인데 은퇴하고 나서 은퇴하기 전과 은퇴한 이후 인생의 반은 좀 힘들게 살았던 완전히 축복을 받기도 했고 어찌 보면 반 정도는 저주를 받았던 그런 부분들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마라도나 하면은 86년도 그 찌는 여름에 계속 TV 같은 데서도 보면은 그 골, 정말 그 골을 그 정도로 최고의 그 축구선수 아닌가요?
그런 많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얘기들을 미국에서 전부 지금 하고 있고요. 1986년도에 그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에서의 우승, 국가대표팀 밖에서도 많이 뛰었죠. 뭐 예를 들어 이태리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그런데 선수 생활을 끝내고 났을 때 그 이후에 비만이 되기도 했고 마약도 했고 술도 했고 심판도 그 당시에는 보호를 받지 못했으니까 뭐 많이 뭐 고통받은 신체적인 그런 것들도 있었고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는데 실패를 했고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1986년도 그 멕시코 시티 아즈텍 스타디움에서의 그의 골. 근데 키가 크지도 않잖아요. 이 사람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하녀, 아버지와 어머니 그렇게 태어나서 15살 때부터 아무튼 축구를 하기는 했는데 인생의 그 축구 본인이 선수로 뛰었을 때와 그 이후 두 개의 거울이라고도 보고요. 또 어찌 보면 또 룰도 많이 무시했었던 그런 일들도 있고요. 또 이제 뭐 부자는 됐지만 나중에 그 돈을 관리하지 못했고 술, 마약, 피델 카스트로와의 관계, 우고 차베스와의 관계 해서 그야말로 레오 메시라든가 아니면 뭐 브라질의 그 펠레라든가 이런 사람과는 조금 다른 그 인생 기억 같은 것을 남겼는데요. 어쨌든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은 당신은 우리를 너무 해피하게 했습니다 하면서 사흘장을 얘기를 하더군요. 어차피 오늘 만나셨으면요. 마라도나 얘기 많이 하시고요. 타월 따로 쓰시고요. 술은 조금만 줄이세요. 가능한 한 적게 드시고요. 베스룸도 따로 쓰실 수 있으면 따로 쓰시고요. 강희신이었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데이.